선생님 혹시 그 찬이쌤 유튜브 보셨습니까? 저희가 많이 보죠. 그럼 찬이쌤 시그니처 마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 의지연실인 찬이쌤. 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세계지리 1단원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었던 걸 모아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이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통된 질문들을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질문 모음집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화도에 아메리카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만들어진 제작 시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 민간이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천화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천화도에는 선생님이 아메리카가 표현이 안 되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아메리카가 없는 이유가 왜 없을까? 자, 일단 여러분, 선생님이 지도는 누가 만드는 거라 그랬죠?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관과 지리 인식이 지도에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지도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조선시대 후기, 한 중기에서 후기쯤, 그쯤에 만들어진 민간에서 제작된, 민간들이 제작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민간들은 아메리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시기로만 봤을 때는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천화도가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들이 보존되어서 지금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7세기 이후니까 콜럼버스가 이미 아메리카를 발견한 지는 한참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선생님이 이번 질문을 바꿔서 오랜만에 또 전공책을 뒤지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조선시대 중기쯤에 이제 고려만국 전도가 조선에도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만국 전도가 이제 막 민중들한테도 소개가 됐겠죠. 그래서 야, 여기가 중국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 옆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란 데가 있대, 막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민간들은 뭐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려. 그런 거 없어. 중국이 가운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중국이 여전히 가운데 있고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상의 세계를 표현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단 당시 민간이 진짜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의 마음에서 뭐라고 정리하시면 됩니까? 천화도에는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다. 요 문장을 지리 정보 중에서 속성 정보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리 정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공간 정보는 그 지역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게 공간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 혹은 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라고 했고요. 관계 정보는 어떤 중심지와 기능지, 두 지역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게 관계 정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와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속성 정보보다는 공간 정보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리 정보 중에서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외에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굳이 여러분들 다른 걸 막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그 영상과 그리고 자료, 선생님 이번에 만든 책 있죠? 거기에는 세계지리 교과서 4종하고 수능 특강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네, 굳이 다른 정보를 다 끄집어 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지리학자가 되신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살펴보면요. 선생님, 썸머타임이 뭡니까? 왜 문제에서 시차 계산을 하는 문제에서 썸머타임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럼 썸머타임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썸머타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썸머타임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차를 이제 검색창에,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이 0, 영국이 선생님이 경도 0도 기준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0이고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라진다. 그래서 플러스가 됐고요.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왜? 해를 더 늦게 만나니까.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죠. 이게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여름, 썸머죠. 썸머, 여름 기간에 한 3월에서 한 10월쯤 그 사이에 해를 좀 더 빨리 만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해를 좀 더 낮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일부러 시차를 1시간 빠르게 앞당기는 걸 썸머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우리가 LA를 문제로 참 많이 다뤘었죠. LA가 120도 웨스트 표준 경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썸머타임 기간만 되면 120도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15도 앞으로 1시간 빨리 당기는 거에서 105도 웨스트를 써버리는 거예요. 1시간 빨리. 그러면 실제 해가 나오는 시간보다 시차를 1시간 당기니까 낮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서방 국가들에서 쓰던 것이 썸머타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썸머타임을 고려하지 않냐면요. 썸머타임이 나라마다 설정하는 기간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해요. 여기 특히 유럽에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썸머타임을 고려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썸머타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일례로 선생님이 친누님이 여기 뉴욕에 있는데요. 진짜 한 3월쯤 이제 카카오톡 한 3, 4월쯤 이제 그쯤 되면은 누나가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썸머타임이니까 시차 1시간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죠. 1시간 빨리 당기는 거. 우리나라도 한때 썼었습니다. 근데 안 써요. 이제 안 쓰죠, 여러분. 우리 여름 됐다고 시차가 1시간 빨라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썸머타임은 실제로는 있지만 문제에 적용했을 때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5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계화와 지역화 부분에서 개도국이 선진국 경제에 종속되어서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개도국이 영영 선진국이 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심오한 주제죠. 근데 여러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사례에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경제 지표로만 보면 사실 거의 선진국이죠. 네, 그런데 지금의 개도국들도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 다국적 기업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선진국 1, 2위 중국과 미국의 격차는 점점 크게 빠르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당연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죠. 네, 힘들죠.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은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지형 기후 파트를 하고 지역지리 단원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미국만큼 선진국이 되긴 어렵겠죠. 그러나 그 아래 단계의 선진국 쪽에는 될 수 있겠죠. 개도국들도 당연히. 네, 노력하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TO 지도에서 나일강 말고 홍해가 표시된 지도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TO 지도 중요한 지도죠. 근데 이거를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걸 외우려고 접근하신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TO 지도의 종류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수업 때 썼던 PPT입니다. 자, TO 지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보편적인 TO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이 T자 이 막대 부분이 미드테리안 지중해를 나타내고요. 이 동쪽으로는 나일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서쪽으로는 돈강, 다뉴브강, 도나우강이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TO 지도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도 있고요. 요렇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Red Se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홍해죠. 선생님, 아니, 나일강인 줄 알았더니 홍해예요. 어떡해요? 다 외워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유연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계 지도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TO 지도는 이제 동쪽이 위쪽으로 표현됐으니까 실제로 동쪽은 여기죠. 이제 이쪽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T가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T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T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가운데 이 막대가 지중해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아래쪽이
T자의 이제 막대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지도는 누가 만든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지리적 세계관이 투영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 T를 그릴 때 여기는 나일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표현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 T를 볼 때 여기도 바다죠, 여러분. 여기도 바다죠. 여기를 T로 본 거예요.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여기가 홍해입니다. 그럼 선생님, 홍해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일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게 진짜 답답한 생각이라니까. 유연하게, 가운데 T는 물줄기를 표현한 것이구나. 물줄기를 표현한 것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TO는 모두 물을 표현한다 그랬죠. TO는 다 대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바다, 물. 그러니, TO 지도에서 나일강, 홍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T는 물이구나. 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7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드리시 지도에 있는 선이 위선이에요? 선생님이 강의 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도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최종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드리시 지도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드리시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선들이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위선이 아니라 선생님이 기후 구분선, 날씨 구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날씨 구분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지점을 지나면 여기부터는 이 정도의 기후가 나타나, 이 지점을 지나면 이 정도의 기후가 나타나라는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도를 표현한 게 위선이죠. 위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위선이라고 하면 틀린 거지만 위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기후를 구분한 선이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이 기후를 구분했다? 그럼 이거는 지구를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생각했다고 이 원판 모양처럼 생각을 했다면 불가능하겠죠. 왜? 이 원판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기후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구가 구체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후 구분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를 보고서 만든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한 지도예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를. 근데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는 경위선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지구가 구체인 걸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만들었으니 지구가 구체라는 증거를 이 선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위선입니까? 하면 아니야, 위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지구를 구체로 본 증거입니까? 예,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제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드리시에 있는 선은 기후 구분선이고 위선의 역할을 한다. 현대의 지도에 위선의 역할을 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선생님, 무야호라고 하시나요? 무야호!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유튜브 엄청 많이 해요. 선생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없죠. 요즘 이게 엄청 유행한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무한도전 세대 아닙니까? 선생님이 딱 액면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는 무한도전을 항상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본방 세대란 말이야. 본방 세대. 무야호 당연히 알죠. 정확히 알아. 이거 패러디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 혹시 그 찬이쌤 유튜브 보셨습니까? 저희가 많이 보죠. 그럼 찬이쌤 시그니처 마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 지르시는 찬이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궁금하셨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볼 거는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문제입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출석 퀴즈로 냈었는데요. 해설을 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해설을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먼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먼저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가나 지도가 뭔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금 봤던 이드리시 세계 지도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나 지도는 뭡니까?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자, 이렇게 가나 지도가 뭔지를 알아냈습니다. 자, 가나 지도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의 영향을 받았나요?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슬람교의 중심인 메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카 아라비아 반도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도를 뒤집었죠. 위쪽이 남쪽이다. 위쪽이 남쪽이다. 네. 그리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륙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네요. 어머! 선생님 신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예,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바다를 표현해놨습니다. 지중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바다들, 여기 인도 삼각형 있는 바다,
인도양이 되죠. 인도양. 예, 인도양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이 가로선, 기후구분선이 미선의 역할을 하다 보니 지구를 구체로 봤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나지도 볼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1402년 누구 주도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국가 주도로. 자, 가운데 중국이 이렇게 크게 표현되어 있네요. 무슨 사상? 중화 사상이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나름 좀 크게 표현되어 있네요. 주체성을 좀 강조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반영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리고 아프리카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비반도 이렇게 뭐 체크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도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기도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왜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있는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에는 가지도, 아이리드 시대 중심에는 비반도가 방금 아라비아 반도라고 말씀드렸죠? 끝났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도 밑에 거 다 봐야겠죠. 2번 가는 중국 중심 세계관 아니죠?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3번 나에는 아메리카가 표현되어 있대요. 여기 둘 다 아메리카 표현 안 돼 있죠? 왜? 있는 줄 몰랐으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 4번 나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작되었다 했는데요. 혼일강리 역대국도가 만들어진 1402년에 우리나라에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틀렸겠죠. 그 다음 5번 에이아천은 인도양으로 유입된다. 자, 이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5번이. 근데 잘 봅시다. 자, 여기 A는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발한 하천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죠. 나일등이야. 무슨 강? 나일강이네요. 나일강은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어딘데요? 지중해예요. 근데 인도양으로 유입된대요. 틀렸죠. 네, 여기가 지중해라고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 밖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진짜 이제 기후 들어갑니다. 기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